네, 이어서 뉴스이트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항 북부소방서가 소방 유물 수집 및 기증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포항 소방서의 기원이 순종 4년인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몰랐어요. 네. 정말인가요?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줄은 몰랐네요. 네, 포항 북부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를 해보면 네. 그 소방기관의 설비가 전무했던 그 당시에 여천동에서 큰 불이나 24가구가 불에 타버렸는데요. 네. 이에 자극된 포항 주민은 1912년 2월 자발적으로 포항 소방조를 창설을 했습니다. 음. 이후 명맥을 이어오다 현 위치에 1942년 자리를 잡았으며 이후 1987년 준공된 지금 청사만 해도 그 역사가 40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좀 오래된 만큼 관련 유물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포항 북부 소방서는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연구 보존과 전시를 위해 소방 관련 역사 자료와 유물을 찾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네. 소방서는 과거 모습을 담은 자료와 소방 활동을 기록한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방서의 변천사를 기록을 하고 네. 이를 지역 사회에 공유할 방침입니다. 음. 수집 대상 유물은 소방서 관련 문서나 기록물 보고서, 네. 소방 장비, 의복, 도구 등 실제 사용된 물품, 음. 사진, 배지, 기념품, 구포항 소방서 관련 자료 등입니다. 네, 정말 뜻깊은 캠페인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호우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 경주 지역에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와 구조물 유실 피해가 잇따랐다고요. 네, 경주시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을 해서 도로 통제, 주민 대피, 침수 관련 민원에 긴급 대응을 했습니다. 네. 경주시에 따르면 18일, 19일 이틀 동안 경주 평균 강수량은 93.4mm를 기록을 했습니다. 음. 외동읍이 223mm로 가장 많았고 음. 불국동 140, 문무대항면 137, 내남면 118mm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외동읍은 19일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 시간당 54mm의 폭우가 쏟아졌고 네. 서천교 기준 하천 수위는 한때 2.32m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 피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외동읍에서는 석계 1이 석계천 제방이 유실이 됐고 네. 차량 2건, 도로 6건, 주택 1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동천 세월교, 구어교, 계동교, 연안교 하부도로도 일시 통제됐습니다. 음. 또 문무대항면에서는 차량 1건과 주택 2건이 침수됐고 야분의 마을과 죽전리의 세월교가 유실됐습니다. 네. 영두마을 마을 안길 축대도 일부 붕괴됐으며 대종천 제방도 토사가 유실돼 복구에 나섰습니다. 네. 양남면에서는 주택 2건이 침수가 됐고 음. 산내면 감산리에서는 도로 위 나무 쓰러짐 신고가 어휴, 접수됐습니다. 피해가 정말 엄청난데, 도로도 좀 많이 통제가 됐다고요. 네, 황성동 유림 지하차도는 19일 새벽 1시 30분 형산강 수위 상승으로 전면 통제됐다가 같은 날 오후 한 11시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네. 여기는 앞서 14일과 17일에도 두 차례 침수로 통제된 바가 있는 곳인데요. 음. 또한 금장교 하상도로는 19일 오전 통제됐다가 저녁부터 정상화됐고 동방교 임시우회도로는 17일부터 계속 통제 중이며 시는 복구 완료 전까지 25인승 셔틀버스를 임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대피도 이뤄졌습니다. 18일 토함산 인근 번곡리 주민 15명이 마을 회관으로 사전 대피해 다음날 귀가를 했고요. 음. 안강읍 노당리 주민도 일시 대피한 뒤 19일 귀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석굴암에서도 진입로 사면 일부에 토사가 무너져 출입이 제한되고 안전선이 설치됐습니다. 네. 포항도 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포항은 그 초기죠. 16일 오전 6시 40분쯤 북구 죽장면 가사리 69번 지방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큰 바위와 흙 약 500톤이 음. 왕복 2차로 지방도 50m 구간에 쌓이면서 네. 사고 지점 전후 1km 통행이 금지됐었습니다. 네. 또 산사태로 도로변에 있던 전봇대가 쓰러져 인근 300여 가구가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산불이 경북을 휩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또 호우 피해가 발생했는데 철저한 이런 좀 대비 태세 마련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때 국가 기간 산업의 상징이자 포항 경제의 심장이었던 철강 산업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시민, 노동, 정치권이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책위를 꾸리고 행동에 나섰다고요. 네, 포항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공동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포항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네. 포항 철강 산업이 무너진다면 지역도 사라진다며 정부, 지자체, 의회, 정치권 등의 실질적인 대책 제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철강산업공대위는 지역 기업의 잇따른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인구 유출의 악순환으로 포항은 산업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위기에도 뭐 정부나 포항시, 시의회, 지역 정치권은 실질적인 대책 없이 기업의 일방적 구조 조정을 방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철강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다 알 것 같은데 아직 관련 좀 대책은 미흡한가 봅니다. 네, 그런 셈입니다. 뭐 이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포항철강 산업단지 입주기여 342곳 중 39곳이 가동을 음. 멈췄고요. 네. 32곳은 휴업 혹은 폐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2014년 대비 고용 인원은 2,655명, 즉 16.4%나 줄었고 생산과 수출도 9%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인구도 보면요, 역시 뭐 2020년 51만 3천 명에서 올해 6월 49만 1천 명으로 급감하며 지역 음. 소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현대제철의 경우만 보면 뭐 올해 3월 희망퇴직과 전배로 237명을 감축을 한 데 이어서 네. 6월에는 포항 2공장이 무기한 휴업을 했고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통보했었습니다. 네. 이는 뭐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나요? 네, 뭐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동 철강산업공대의 대표는 여야, 노사, 시민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음. 이제는 모두가 지역 생존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늦었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뭐 대응을 하고 산업 생태계 붕괴와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뭐 송묵은 민주노총 포항 지부장은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했는데요. 네. 그는 뭐 중국산 저가 철강의 덤핑 공세,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 국경 조정제 도입, 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가 복합 악재로 작용을 했다면서 네. 정부가 기업 이해관계만 따지다 대응이 늦었다고 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뭐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기간 산업이 고사가 되면 지역 경제는 심장마비가 걸린 것과 같다면서 음.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법 제도 개선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느끼는 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가 됐다고요? 네, 이동기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 지회장은 구체적인 현장 피해를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 지회장은 뭐 포항 이 공장은 30년 전 고철 설비로 세운 공장이지만 네. 지역 일자리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런데 회사는 당진, 인천에 투자하며 포항은 매각하겠다고만 한다면서 음. 중기구 매각 대금만이라도 지역에 재투자하라. 외면한다면 생존권 사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철강산업공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뭐 철강산업지원법 제정, 철강기업 고용 구조조정 실태조사 및 공개, 노동자 시민 참여형 지역 대책위 구성, 철강 대기업의 실질적 투자 계획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네. 또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 발전 사업 관련자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죠. 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련자 5명의 공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관련자는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관계자 2명, 음.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2명, 대학 산업혁명단 연구책임자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앞서 같은 해 4월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대응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사 재판은 지금 대법원 상고까지 간 위자료 소송과는 다른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살인, 상해 혐의로 고소한 이후 6년 4개월 만에 네. 공판입니다. 검찰은 유발 지진을 실시간 분석 관측하지 않고 신호등 체계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반면 이 피고 측은 대구고법 판결문 사실조회 등을 통해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법정에는 넥스지오 현장 책임자, 지질자원연구원, 음. 서울대 연구 책임자가 피고석에 앉았고 방청석에는 촉발지진 피해 시민들이 지켜봤습니다. 네. 이때 이제 시민들은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라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고 하죠. 네, 이 자리에서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한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시위도 하고 수사 촉구서를 보내기도 했다며 지열발전소 유치관리 고위공직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포항 지진 관련 소식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방 제조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노코드 사업이 경북 포항에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고요? 네, 포항시 포스텍,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경북 ICT 연합산업진흥협회는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죠.
노코드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비 150억 원과 지방비 94억 원 등 총 245억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 지역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네, 이 사업 이름이 일단 노코드잖아요. 뭐 코드가 없다라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노코드 기술이란 말 그대로 코드가 필요 없다는 뜻인데요. 네. 이는 뭐 전문적인 코딩 지식이 없더라도 뭐 음, 제조 공정 자동화나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각화 기반 솔루션을 말을 합니다. 네. 즉 뭐 IT 관련 인프라와 뭐 인력이 부족한 뭐 지방 제조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음, 것이다 이렇게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어떤 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네, 이 사업을 통해 포항시는 노코드 통합 지원센터 즉 NC 허브를 중심으로 개방형 실험실과 장비 실증 공간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별 맞춤형 노코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즉 8대 제조 공정 시스템 실증을 바탕으로 작업을 자동화를 하고요. 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등 효율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음, 사업 대상은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소재, 2차 전지 등 주요 제조 분야 40개 수요 기업인데요. 네. 포스텍과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포항소재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면 되고요. 문의는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산업진흥화 연구실로 하면 됩니다. 네. 지금 포항시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요? 네, 지역 제조업이 힘든 상황인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인데요. 네. 이강득 시장은 NC허브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노코드 사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뉴스이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